안녕하십니까. 뉴파인학원 고등과학 원장 신기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이대부고 고1 고등과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대부고 과학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통합과학 4단위, 탐구실험 1단위, 합쳐 전체필수 5단위로 상대평가로 진행되게 되고요. 2학년에 진학하게 된다면 2020기로 진학할 경우 물, 화, 생, 지, 원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각 과목당 3단위씩 총 9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학년에 진학하게 된다면 물, 화, 생, 지 2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9단위로 진행된다고 학교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물, 화, 생, 지 중에 2과목 중 2과목만 선택할 수 있고요. 한 과목은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자사고를 나왔다는, 즉 블라인드제 때문에 고등학교 이름을 가리기 때문에 자사고를 나왔다는 티를 내는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응시 인원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가량 A를 받을 수 있어서 대입에 크게 변별력이 있진 않고요. 학교에서도 등급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때 쓰이는 등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1학년 때 통합과학과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 고1 통합과학 1학년 응시 인원수 비율에 따른 각 등급당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현 고1은 366명으로 4%인 1등급은 15명, 11%까지인 2등급은 25명, 23%까지인 3등급은 43명입니다. 하지만 2학년에 진학하게 된다면 선택 과목에 따른 응시 인원수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물화생지 각각의 올해 인원수를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한다면 1등급 인원수가 각각 4명, 8명, 8명, 6명으로 통합과학에 비해 절반 또는 그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과학에 비해 2학년 과학은 난이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등급을 따기도 훨씬 어려운 과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학년 때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에서 등급을 잘 맞아야 되는데 통합과학은 현재 고등과정에서 본다면 국어 4단위, 영어 4단위, 수학 4단위, 통합과학 4단위, 통합과학 4단위의 과학탐구 실험 1단위 합쳐 5단위이기 때문에 고등 진학 시에 과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20기로 진학할 경우 원과목에서 선택 과목 수에 따른 단위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대부 과학 내신 특징 및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소챕터별로 물화생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챕터별로 분석을 해드리자면 총 32개의 소챕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물리화학은 7개씩,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각각 9개씩으로 물리화학에 비해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과목, 2과목으로 심화 단원과 연계되는 소단원을 비교해보면 각각 2개, 4개, 3개, 5개로 각각 전체의 절반 이하를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학년 통합과학은 선행, 즉 물리화학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특별히 유리한 과목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방학 동안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으로 선행을 한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이 이 내용은 안다고 생각하여서 방학 때 소홀히 하다가 내신 등급이 3, 4등급 이하로 나쁘게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반대로 말하면 1학년 때 준비를 잘해서 성적을 누구보다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입니다. 현 이대부고 1학년을 지도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리자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한 반에 각각 한 분씩 들어가셔서 주 1회씩 수업해 주시고 계시고요. 반에 따라서 물리는 강원준 선생님, 유혜진 선생님, 화학은 편유진 선생님, 임정민 선생님, 노정원 선생님, 생명과학은 문서영 선생님, 노유준 선생님,
지구과학은 김정환 선생님, 유해지 선생님 중 반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각각 다르게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각 내년에 유지가 되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바뀌는 선생님도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유지가 되신 선생님이 있다면 그 문제의 스타일이나 결은 비슷할 수 있지만 매년 봐오다 보면 1학년 선생님 중에 절반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보통 담당하시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매년 바뀌고 있어서 출제들은 출제 비율은 출제 경향은 매년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부고 학교 시험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대부고 학교 시험지를 보게 되면 각각 문제들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스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 때처럼 1, 2, 3, 4, 5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 하나라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틀리도록 하는 그런 아이들이 꼼꼼하게 공부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스타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 문제들이 구성되고 있고요. 그림도 전부 교과서 또는 프린트, 부교재에서 나오는 문제,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만 제공되는 문제에서 그림을 따와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들은 문제에서 고난이도 유형도 또한 학교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기출 유형들도 매번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문제의 유형들은 전부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형들을 고1 통과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쉽도록 출제하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또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식 또는 원자 모형 그리고 주기율표를 외우는 문제들, 생명과학의 경우 화학과 연계에 대해서 결합하는 문제나 또한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이런 정확하게 분류법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부고 통합과학의 유형별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교과서 구석 또는 부교재나 프린트의 구석구석에 있는 문구까지 정확하게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원에 따른 심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나 화학의 경우에는 물1, 운동량, 충격량 부분, 화학 1의 산화환원, 중화반응과 같이 심화 단원과 연계가 되고 있다면 그 유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 해석 문제, 분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교과서 실험 문제 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학교 선생님의 창작 유형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프린트나 또는 학교 수업 시간의 PPT 또는 수업 시간의 말로, 구두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은 틀리도록 하는 문제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반드시 체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보시는 표는 이 1학기 중간고사, 즉 올해 치러진 이대부고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문제 문항 분석표인데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전부 다 똑같이 7문제씩 총 28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1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이대부고 교과서는 미래인 교과서로서 이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는 교과서에 따른 개념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기보다는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맞는 문제집을 구매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학교 부교재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부교재를 대체해서 프린트로 주로 많이 아이들에게 배부해서 학습을 시켰었습니다. 문항은 모두 객관식으로 총 28문항이 100점 만점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물화생지 각각 7문항씩 25점 배점으로 균등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관식이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배점이 높을 수 있지만 이는
1학기의 합산 등급의 경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산 성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시험이 쉽다면 그 다음 시험은 매우 어렵게 출제하여서 난이도를 등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 난이도를 매우 높게 가져가면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 기준 등급 컷을 말씀드리도록 한다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에 각각의 등급 컷이고요. 현재 1학기 1등급의 컷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학기 중간은 100점이었었습니다. 한 문제 틀렸을 경우 배점에 따라서 3등급까지도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모두 1컷이 90점 초반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학원의 1등급, 2등급, 3등급 인원들을 말씀드리자면 각각 1학기 중간, 1학기 합산, 2학기 중간에 7명, 7명, 6명으로 각각 50%에서 40%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적으로는 제 욕심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재원생 중 대략 3분의 2 이상, 60에서 70%는 1, 2, 3등급 안에 다 들어오고 있지만 제 목표는 70% 이상이 들어오고 1등급 인원의 경우 70% 이상을 1등급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저희가 조금 욕심에 비해서 덜 만들어진 만큼 반드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수정하여서 더 인원을 많이 만들도록 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대부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해 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과학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학교에 맞춘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의 출판사, 즉 미래인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한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개념들, 미래인 교과서에는 없지만 프린트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수입니다. 이는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지 또는 그냥 대충 알고 있는지를 함정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배웠으면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지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애매한 부분은 담당 선생님과 피드백을 하면서 질문 답변을 하면서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개념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본인의 개념을 적용해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고등 문제는 응용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푼다고 하여서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응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올해를 기준으로 네 번째, 물리화학은 원과목 심화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과목에 아주 어려운 못 푸는 문제까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통합과학에서 연계되는 원과목까지 수특으로 말씀드린다면 고3 수특의 2점 유형까지는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지나친 사고의 확장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매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 담당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다 보면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해서 과학 같은 경우 1, 2, 두 번, 세 번 이상 돌리고 더 깊게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통합과학에서는 3, 4등급이 나오는 케이스가 드물지 않게 매년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는 과신 때문에 이 문제는 심화로 원과목까지 가게 되면 이 내용이 나오고 2과목에서는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닐 거야 라고 본인이 추측으로 푸는 문제들이 꼭 생기면서 많이 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학에 한정된 내용만 생각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 과도한 상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틀리기 때문에 사고의 확장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위권을 위한 저희 뉴파인 학원의 학습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희 학원의 모든 수업은 판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 판서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개념서가 있지만 굳이 판서를 하여서 아이들에게 노트 필기를 시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똑같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출판사에 따라서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매번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맞는 내신 교재는, 개념서는 시중 교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이렇게 필기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학생들에게 노트에 필기하도록 시켜서 본인 학교에 맞춘 본인만의 개념서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고요. 본인들이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들은 필기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체크하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여 2번, 3번 개념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념을 이해하고 배웠다면 그 개념을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시키고, 그 기출과 유사 유형들을 풀어보면서 거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문항들을 다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게 된 다음 주에는 반드시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치르고, 그 테스트 점수에 미달이 될 경우 클리닉을 진행하여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 테스트는 보기 1, 2, 3, 4, 5를 모두 제거하여 찍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는 내신 대비 때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내신 대비 때가 되면 학교 교과서에 빈칸을 뚫어서 학생들이 이 빈칸에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외우도록, 또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반복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용어를 파악하여서 헷갈리는 함정 문제라든가 또는 개념의 경계를 묻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거고요. 또한 교과서 그림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 그림에 들어갈 문항들을 써 넣어보면서 더욱더 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저희 겨울학기 통합과학 프로그램은 토요일날 개설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통합과학은 자사고 통합과학반 그리고 일반고 통합과학반, 이렇게 두 종류의 반으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또는 6시부터 10시까지 한 반당 4시간이 진행되고요. 여기서 써있는 A와 B는 레벨별 반이 아니라 앞반, 뒷반을 구분해 놓는 기호입니다. 또한 통합과학이 너무 약하고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중학교 때 과학도 너무 어려웠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통합과학 물화 개념반으로, 통합과학 중에서도 물리화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소 기호조차도 아직 못 외우고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는 물리에서 공식들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꼼꼼하게 기본기를 다지는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원과목을 미리 선행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물리원 개념반, 물리화학원 개념반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물원, 화원 개념반은 1학년과 2학년이 모두 같이 듣는 반으로 원과목의 핵심이 되는 단원의 70%에서 80% 정도 되는 주요 단원들을 배우게 되고요. 선행을 많이 했던 학생들은 실전반, 2학년 내신반으로 진행되는 실전반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원장 상담이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비고1 통합과학반은 12월 17일 토요일날 개강을 하고요. 이 과학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는 학원 또는 과학 원장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파인 학원 고등과학 원장 신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